지금은 이제 과거처럼 성실근면만 가지고는 글로벌로 경쟁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국내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늘 창의와 도전 정신. 제가 대학생들한테 종종 가면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도전 정신을 우리 학생들이 가져야 된다. 특히 공대생들이 다 의대로, 공대 갈 사람들이 다 의대로 진학한다든가, 인문학을 해야 될 사람들이 뭐 경영학이나 사회학을 한다든가, 그죠? 수학 원리를 해야 될 사람들이, 연구하고 공부해야 될 사람들이 수학 학원으로 간다든가, 이런 것들이 거든요. 그런데 그런 건 도전 정신을 약간 더 갖추면 좋겠다라는 게 생각이고요. 신뢰와 신용. 인간관계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모든 일도 그렇고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기업이 영위하는 목적이 우리 기업인들만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아우르는 사회적으로 다 공헌을 되돌려 줄 수 있는 그런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뭐 우리 매일 유언만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여기서 꼭 뭐 여러분들 같이 훌륭한 인재들은 어느 분야에 가서든지 공헌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누구를 뽑으려고 지금 눈을 부릅뜨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기업 S그룹 인재상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맨 처음이 창의적이고 도전적, 글로벌 역량을 보유한 전문 인재. 네 가지가 핵심입니다. 이게 창의적이냐, 그 다음에 도전 정신이 있느냐, 글로벌 역량을 갖추고 있느냐, 자기 전문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 그래서 보통 이제 그 학생들이 스펙을 많이 따지시잖아요. 그죠? 스펙을 따지는 거는, 뭐, 영어 능력 그러면 토익 점수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전문 능력 그러면 자기 학점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걸 따지는데 사실 그 당락의 결정은 이 앞에서 납니다. 이 사람이 과연 창의적인 사람이냐, 도전적이냐, 잘 보이지 않거든요. 그죠? 스펙은, 여러분들이 쌓는 스펙들은 이미 서강대학교 학생이면, 거기 퓨어 한 잔 드시고 가시죠? 서강대학교 학생이면 스펙은 이미 그거 안 보셔도 돼요. L그룹입니다, L그룹. L그룹은 열정, 실행력, 전문성. 그죠? 여기는 이제 스펙에서 전문성 분야는 갖춰놓고 있는데, 그 다음에는 여기 두 가지가 열정과 실행력이에요. 둘 다 같은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전문 지식이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도, 자기 머릿속에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거를 실행하지 않으면 비즈니스 결과로 나올 수가 없거든요. 쌍수 부회장님이 LG전자 최고 경영자로 계실 때는 그 양반은 30년 넘게 창원 공장에서 냉장고 라인, 큰 그 가전 라인에서 현장에서 계셨던 분들이거든요. 그러면서 글로벌로 경쟁을 하려다 보니까 대충 아니면 좋게 이렇게 경영해서는 절대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몸으로 배우고 나서 마지막에 내놓으신 게 독한 경영이었거든요. 정말 독하게 해야 된다, 우리가. 그런 게 이제 끈질긴 승부성, 이런 게 나타나죠. 요쪽 분야는 여러분들은 뭐 이미 다 갖추고 있으신다고 보셔도 됩니다. 다른 그룹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의력과 패기. 뭐 전문 능력 같은 건 전혀 안 보는 것처럼 얘기하시죠. 그죠? 그 다음에 글로벌 비즈니스맨. 요거는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G20 회의도 우리가 주최를 했습니다만은 세계 11대, 13대 경제 강대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사람만 인정하지 않지 외국 사람들은 다 선진국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비즈니스는 절반 이상이 해외에서 벌어지고요. 절반 이상이 해외로부터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내 기업을 들어가도 글로벌 비즈니스 능력이 없으면 역량 발휘를 할 수 없고 결과를 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글로벌 비즈니스맨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 이것도 거의 무형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들어와서 조직들 전체를 바꿀 수도 있고, 그게 나쁘게 바꿀 수도 있고, 좋게 바꿀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우리 보통 그 기업에서 일어나는 성과물들을 쭉 연결해서 그걸 밸류 체인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직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각각의 자기 펑션 또는 비즈니스 라인에서 밸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사람이냐라는 게 이제 요구되는 상황이고요. 여기는 이제 세계 인류. 그러니까 국내 기업이지만 국내에서만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니고 세계의 다른 컴페티터들과 함께 경쟁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1등 하려면 직원이 인류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종종 기업들이 그 생존하는 게 뭐 기업의 목표이기도 합니다만은 사실 생존하려면 1등 해야 되거든요. 1등 하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렵습니다. 학생들이 지금 대학 들어오실 때까지, 졸업할 때까지 거의 뭐 경쟁이 없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학교에 들어갈 때 거의 자기 실력 가지고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신입사원이 들어가서 이를 통해서 아까 말하는 가치를 창출해 주려면 기업 문화에도 익숙해야 되고 자기 일에도 익숙해야 되고 자기 일만 잘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랑도 연결을 해서 가치를 창출하고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여러분들한테 주는 컴펜세이션하고 여러분들이 창출하는 아웃컴하고 비교해 보면 BC 분석해 보면 늘 코스트가 많거든요.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은 이제 창의적인 사람, 열정, 도전, 패기가 있는 사람, 그다음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 글로벌 마인드가 있는 사람 이렇게 되겠습니다. 글로벌 마인드는 이제 마인드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 테크놀로지, 툴을 갖추셔야 되거든요. 그죠? 우리가 지금 뭐 돈을 어디 가서 벌어와요? 미국서 벌어오죠. 그죠? 일본 가서 벌어오고, 중국 가서 벌어오고, 중동에 가서 벌어오고, 심지어 아프리카에 가서 벌어오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문화를 그 사람들한테 심어주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으면 요거는 또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툴적으로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되려면 일단 영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죠? 영어들 다들 잘 하시죠? 잘 하실 줄 믿습니다. 영어, 여러분들 수준이면 다 잘 하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건 지금 자신감 하나만 있으시면 돼요. 지금 갖고 있는 능력으로 비즈니스 하시는데 충분합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비교를 로버트 할리나 이런 사람하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비교를. 그죠? 미국에서 살다 온 사람들하고 비교하거나 미국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여러분들이 영어가 약하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뭐 읽고 쓰기는 잘하는데 말하고 듣기는 안 돼. 뭐 이렇게 편견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준이면 굉장히 평균 이상의 능력을 갖고 있는 거니까 자신감을 일단 가지시고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돼요. 뭐든지 다 됩니다. 이거는 언어는 툴이니까 이게 목표가 아닙니다. 최종 목표가 아니에요. 그 언어를 잘하는데 왜 회사가 나를 대우를 안 해주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그거는 단지 하나의 원 오브 툴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걸 통해서 네가 그러면 회사에 얼마나 잘 해줬냐 요걸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영어를 미국에서 20년 동안 살다 와서 영어를 100% 미국 사람하고랑 똑같이 하는데 영어 안 쓰는 부서에 가 있다. 그러면 아무 가치가 사실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분들하고 학생들하고 기업하고의 지금 일종의 바게닝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취업이라는 건 바게닝이고 니고시에이션이거든요.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은 피력하는 거고 기업은 나도 가치가 있어. 당신들 같이 훌륭한 사람들을 우리가 채용해서 잡을 주는 가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실제로는 프라이스와 코스트를 따져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메일 조합에 가서 내가 지금 얼마나 가치로운 일을 할 것인가, 인정을 받을 것인가, 내가 기대하는 성과, 보수, 타이틀, 포지션, 사회적 명예 이런 걸 얻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걸 막 생각하실 테고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여러분들하고 뽑을 때
이 사람이 들어와서 우리가 시키고자 하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과연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들어가는 코스트 대비 몇 배의 부가가치를 내줄 것인가? 이걸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가치 부등식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큰 쪽으로 넘치게 주어야 됩니다. 똑같이 주면요. 그러니까 기업에 나중에 들어가셔서 일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말 중에 하나. 내가 받은 만큼 일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 하기 쉽습니다. 사실. 받은 만큼만 일하지 뭐. 근데 회사에서는 어떻게 일해야 돼요? 회사나 상사는 여러분한테 기대하는 만큼이 있거든. 주는 만큼이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기대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제가 고용인이고 여러분들이 피고용인이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을 1억 원 주고 고용했다 그러면 실제 기대하는 건 5억 원, 10억 원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창출해 줘야 될 게. 그래서 10억 원을 벌어줘야 내가 겨우 기대하는 만큼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혹시 다른 뭐 선배나 동료 먼저 취업한 사람들 물어보면 술 먹고 불평불만할 때 내가 일하는 만큼만 하지 뭐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데 이만큼밖에 안 줘. 뭐 이런 소리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절대 이 원리 원칙에 위배되는 말이고 여러분들 가치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일이니까 하셔서는 안 될 얘기입니다. 저는 이제 그 기업에서 22년 동안 인사하면서 제가 느꼈던 게 앞에서 뭐 여러 그룹사들이 인재 선발 방식 또는 핵심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거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여러분들 같은 그 우수 학생들은 머리는 이미 다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전문직 뭐 더 이상 공부 안 하셔도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가슴이 얼마나 뜨거우냐가 문제예요. 열정을 갖고 있느냐. 이 세상을 더 좋은 세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열정이 있느냐.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세상을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 같은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될 분들이 해야 될 일은 아니고요. 이 세상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 열정을 갖고 있느냐가 성공 요소입니다.